그러면 한번 확인해보자. 4번. 명사형 전선이랑 형태가 동일한 거를 찾아라. 수진이는 잠이 항상 부족하다에서의 잠은 그냥 명사죠. 그죠? 수정이는 집에서 쉬다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수정이는 집에서 쉬기까지가 명사절이 되었으니까 명사형 전선이 뒤로 봐줄 수 있나요? 감자의 굵기라고 하면 이때의 기는 뭐가 돼야 되고요? 당연히 접사죠. 그리고 서윤이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다에서의 꿈도 명사로 발생됐네요. 서준이는 언제나 춤을 출 때 행복하다에서의 춤도 역시 뭐가 돼야 된다? 명사. 그래서 4번에는 다 2번으로 3번으로 가서 A는 명사형 어미 D에서는 전미사라고 생각할 때 세상은 홀로 살다 그러기가 어렵다.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홀로 살기에다가 주어를 묶으시고 명사절이니까 이때의 D는 뭐로 생각하자? 어미. 형은 충분히 자다 그럼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형은 충분히 잠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역시 명사절이죠. 어미. 시원한 얼음이라고 하면 얼음을 수식하는 시원한의 관용어에서도 눈치채셨죠? 얼음은 명사입니다. 건전한 놀이 역시 명사입니다. 풍경이 매우 아름답기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그러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풍경이 매우 아름답기까지가 무슨 절이 돼야 된다? 명사절. 그래서 기림이 미리가 되면 되겠네. 오케이. 이거 좀 잘할 수 있어요. 어미랑 접사랑 구분하는 거 이번 내신에는 자리를 잡을 겁니다. 어떠한 선생님이 배정이 돼도 이 문제는 출제하실 거예요. 34페이지에 형성 방법에 따른 답사인데 요게 이제 또 좀 고비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나가버리면 여러분이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합성어의 형성 방법, 형사, 부동사는 다음 시간에 새롭게 딱 시작할 때 오늘 일단 두 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동사, 형용사, 불규칙 활용해서 다시 한 번만 더 보고 가보겠습니다. 불규칙 활용해서 무조건 암기로서 출제가 되는 요소. 어간이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지는 경우에서 물어가 땅에 묻다닥에 어가 와서 묻어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물어라고 했을 때 묻다닥에 어는 불규칙이다. 그리고 고기를 붓다닥에 어에서의 구버가 아니라 구어가 되는 것은 허리가 구어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비읍이 오나으로 바뀌는 건 불규칙이다. 그리고 씻어라고 하면 씻다에 더하기 어가 왔을 때 씻어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나, 사라, 저, 서라 다 사투리죠. 나랑 저는 시호 불규칙입니다. 그리고 르가 탈락이 아니라 르가 릴릴로 바뀌어지는 불규칙 활용이 있고요. 흐르다닥이 어에서 흘러 우불규칙은 푸다닥이 어에서의 퍼. 어미는요. 으가 탈락돼야 되는데 어가 러로 바뀌는 경우 오직 하 뒤에서 여로 바뀌는 경우 어간어미 모두 바뀌는 경우는 히읗 불규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감탄사나 수식어에서는 별로 어려운 거는 없었다. 그래서 문제문을 다 풀어볼 거고 26페이지에서도 어떠한 문장이 주어졌을 때 형태소를 쪼갤 수 있어야 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가지고 그래서 노가다 문제를 꼭 학교 시험에서 내거든요. 의존 형태소 개수 몇 개인지 의존이자 실질이가 몇 개인지 의존이자 실질이가 몇 개인지 물어보면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 아니라 어근 부분을 갖고 와야 돼요. 난리는이라고 하면 난리까지가 어간이기 때문에 난리까지를 볼 게 아니라 날 플러스 리 플러스 리로 다 찢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단어 개수 셀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쌤이 접두사 접미사 할 때 조금 설명이 보인 것 같은데 접두사는 위치에 따라서 앞이면 접두, 뒤면 접미 기능에 따라서 뜻을 더해주면 한정적 접사 품사나 문장 구조를 바꿔주는 문법적 역할을 하는 지배적 접사. 그랬을 때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접두사라고 해서 다 한정적 접사는 아니야. 접두사라고 해서 한정적 접사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지배적 접사도 있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근이랑 어간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간은 접사랑 어근이랑 어근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근을 찢고 어근 접사를 찢어서 어근만 가져가라. 그 다음에 28, 29페이지도 숙제로 보실 거고 어근 하나다라고 하면 단위어 어근과 어근이다라고 하면 합성어 어근의 접사다라고 하면 파생어 앞에 붙은 접두사의 관용사형의 접사들을 쭉 살펴봤고요. 부사성의 접사도 쭉 살펴봤습니다. 전미사에서는 앞에 붙으면 어때요? 대부분은 의미를 더해주는데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는 한정이랑 어근 품사나 문법적 기능을 해주는 지배적 접사들을 봤다.
그래서 문제는 명사, 파생, 전민사랑 명사형 전성어미랑 형태 꼴이 같아 버리니까 어떻게 구분할래? 라고 하면 서술성이나 관용어, 부사의 수식, 뭐를 받니?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32, 33페이지도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34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시작적으로 삼을게요. 이것까지 하면 조금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오늘 35페이지로 갑니다. 의미 관계에 따른 합성어. 자, 어근과 어근이 결합이 되었는데 대등합성어는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접속조사와 하나를 붙일 수가 있어. 손과 발, 앞과 뒤, 그리고 오다와 가다, 걷다와 걷다.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는 앞에 어근이 뒤에 어근을 꾸며주는 거야. 수건은 수건인데 손수건, 밥은 밥인데 밥, 다리는 다리인데 돌다리, 그리고 돌아서 보는 거야. 보기는 보는데 돌아보다. 앞에 어근이 뒤에 어근을 꾸며주는 종속의 수식관계. 그리고 융합합성어는 제3의 의미를 지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강과 산이 아니라 김천은 강과 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뭐가 돼야 돼? 대등합성어야. 김천의 강과 산은 참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 강산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 국토. 춘추복이라고 하면 종속합성어야. 봄이랑 가을에 있는 춘추복은 종속합성어인데 어르신의 춘추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면 이럴 때는 융합합성어로 나이가 되지. 돌아가다는 지구로 돌아가다라고 했을 때 가기는 갔는데 돌아갔어 라고 하면 종속합성어지. 그런데 죽다를 완벽하게 돌아가다로 표현을 했을 때는 융합합성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쪽만 융합의 의미가 드러날 수도 있어. 예를 한번 적어볼까? 벼락부자 한번 적어봐봐. 이럴 때는 부자의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벼락이라고 했을 때 융합이 일어날 거지. 갑자기 부자가 된 벼락부자. 부자의 의미는 그대로 갖고 있지만 벼락에서 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돌부처라고 적어볼까요? 사람이 참 점잖은 사람을 나타낼 때 돌부처. 이런 것도 융합합성어의 사례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문장을 보면 이틀 밤낮을 잤다라고 하면 밤부터 낮까지의 밤과 낮을 잔 거야. 이틀 동안. 이러면 대등합성어에 와가를 넣을 수 있고 밤거리는 종속합성어가 될 수 있고 밤낮 일만 할 텐가 라고 했을 때 밤낮은 뭐가 되는가? 늘 항상 늘 맨날 매일이라는 밤낮이 융합합성어로 쓰이는 겁니다. 괜찮다면 시험 정보 Q&A로 가시죠. 통사적 합성어와 비슷통사적 합성어는 형성 방법을 다 외워야 하나요? 라고 하면 좀 암기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갈 거고요. 내려와야 되겠네. 돋보기로. 돋보기에서는 직접 구성 성분으로 합성어나 파생어를 쪼개보라는 건데 두 부분으로 나누고 딱 멈추면 돼.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두 부분으로에다가 밑줄 그시고 불꽃놀이를 불 플러스 꽃 플러스 놀 플러스 이로 쪼개면 안 돼. 불 플러스 꽃 플러스 놀이로도 쪼개면 안 돼. 두 번만 딱 나눠야 되니까 불꽃 놀다에다가 이가 아니겠지. 불꽃과 놀이겠지. 그지? 불꽃 플러스 놀이로 놀이는 파생어인데 거기에 불꽃이라는 어근을 만나서 합성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이는 파생어니까요. 그죠? 그럼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방법 수능에서도 꽤 나오는데요. 세 가지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어를 살펴볼 거야. 그렇다면 1번에 직접 구성 성분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를 해야 돼. 실제로 존재에다가 있줄 집집이라고 하면 집집에다가 이가 더해졌지 집단이 집이는 아닐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집집마다라는 뜻으로 집집 더하기 이라는 명사형의 정미사가 붙은 것이다. 그러면 집집이라는 거로 어근에다가 이라는 접사를 붙였으니까 파생어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직접 구성 성분들의 의미와 전체 단어의 의미가 잘 통하느냐? 벽돌집이라고 하면 벽돌 플러스 집이지 벽 더하기 돌집은 아닐 거잖아. 벽돌로 된 집일 거잖아. 벽돌로 된 집이라는 의미와 통하지 않게 되니 벽과 돌집으로 나누지 말고 벽돌 플러스 집으로 나누자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헛웃음 같은 경우에는 헛웃다라는 말이 없어요. 헛웃다. 그냥 웃음에다가 헛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지. 그리고 코웃음 같은 경우에는 코웃다라는 말이 없죠. 웃음에다가 코라는 어근이 더해져서 합성어가 된 거지. 그런데 비웃음을 한번 보자. 비웃음. 그 사이에다가 비웃음 쪽에 봐봐. 비웃음. 비웃음은 웃음에다가 비가 더해졌다라기보다는 비웃다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래서 비웃 플러스 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 비웃 플러스 얘는 웃음 더하기 비가 아니라 비웃 더하기 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
비웃다 비웃. 그래서 비웃은 또 비랑 웃으로 나눌 수 있는 거. 괜찮나요? 시험 정보 Q&A 계속 가볼게요. 직접 구성 성분 분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하면 어떤 말이 먼저 결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파생어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합성어가 먼저 만들어졌는지를 아니면 합성어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파생어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오케이. 직접 구성 성분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단어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고 마지막에 어근이 붙으면 합성어야. 그래서 시험에서 그걸 물어봐. 얘가 마지막에 합성어인지 마지막에 파생어인지. 놀이터를 생각해봐봐. 놀다 해라 이 터는 아닐 거잖아. 놀이와 터잖아. 터가 좋다 할 때 터잖아. 그러면 놀이라는 파생어지. 근데 터라는 명사에 어근이 붙어서 놀이터는 뭐다? 합성어가 되는 거야. 나들이는 어때? 나다 들다 했겠지. 근데 거기에다 이라는 접사가 붙었으니까 파생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서 아주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풀어가 주시고 이러면 이제 수능 기출 문제들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아빠보다 희한하게 우리가 진도가 좀 빨리 나가지고 아빠는 이걸 못하고 딱 맞게 맞췄는데 우리는 시간이 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15분 만에 한번 해볼 테니까 조금 바보하라고 생각하더라도 오늘 듣고 문제를 싹 다 풀어오는 거를 숙제로 하자. 숙제는 어디까지? 43페이지까지 풀어놓기로 할까요? 그리고 다음번에 좀 복습 통사 비통사 얘기 좀 더 하고 그냥 의문은 다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의문의 근도 그냥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좀만 힘내볼게요. 한 15분만 딱 더 집중해가지고 한번 나가볼게요. 나가서 43까지 풀어오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합성어로 들여다보면 합성어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단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반적인 단어를 배열을 하는 후의 방식이지. 단어가 배열되는 방식을 따르면 통사적 합성어고 단어를 배열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비통사적 합성어야. 그럼 왼쪽 뒤뚱이를 봐봐. 통사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따른다. 이쪽이죠.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따르는 형태에다가 이쪽 이러면 통사적 합성어야.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른다. 이러면 통사적 합성어야. 일반적인 상식선의 결합인 거지. 쌤 맞은데 부사가 왜 체언을 결합해? 막 이런 게 아닌 상식선의 만남에 어순과 일치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러면 통사적 합성어인데 6개나 있으니까 통사를 외우지 말고 3가지의 비통사적 합성어를 외워놓으시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아니면 전부 다 합성어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겠죠. 비통사적 합성어는 좀 왜 이렇게 결합되지? 라는 일반적 문장 결합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 좀 맞은데? 라는 느낌이랄까? 1번으로 가볼까? 형성 방법에 따른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는 당연히 명사랑 명사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 호두, 과자, 손수건 너무 많아. 손발, 반납, 이것저것 여기저기. 명사와 명사의 결합은 누구나 다 너네 잘 만났다라는 끄덕끄덕의 만남이야. 관형사 뒤에는 무조건 뭐 와야 돼? 체험 수식하는 애니까 관형사 뒤에는 당연히 체험이 와야지. 새라는 불변어의 관형사의 해라는 명사. 첫이라는 불변어의 사랑이라는 명사. 한이라는 수관형사의 번이라는 단위성 의조 명사. 온이라는 관형사의 딱 불변어지 종일이라는 명사. 관형사랑 체험 만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관형사와 체험의 결합 끄덕끄덕. 그리고 세 번째에 용언의 어간이 체험을 꾸며주고 싶다면 관형사랑 전성어미 붙여가지고 관형어로 변신해서 체험을 수식해야 되잖아. 그러니 반드시 장착해줘야 되는 아이템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관형사형 전성어미 가로로 묶으시고 얘를 꼭 붙여서 변신하고 관형어로 만들고 체험을 수식하자.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라고 니은이라는 관형사의 어미가 필요하다는 거야. 늙이가 아니라 늙은이라는 은이라는 관형사의 어미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길짐승이라고 하면 기다겠지. 기다. 이렇게 땅을 기어가는 거에서 기다. 기어가는 짐승이라고 해서 길짐승이다. 기어갈 짐승이라고 해서 길짐승.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요번이랑 예번이랑 결합되려면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돼? 대등이든 종속이든 보조적 연결어미든 본드치를 해줘야지. 연결어미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들다와 나다에 들나다가 아니라 들고 나다. 돌다와 가다에서 돌아가다. 때리다에다 잡다에서는 때려졌다. 에서의 어라는 연결어미가 필요해. 그리고 5번째에다가 별표
체연에다가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걸 비통사가 작성으로 딱 풀어봐. 통사 비통사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엄청 간단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틀려와. 그러면 왜 틀렸어? 라고 하면 생략되어 있는 거에 낚시질을 당해서 생략이니까 비통사인 줄 알았어요. 라고 꼭 풀어봐. 그런데 체연이랑 용언의 결합에서 조사의 생략은 너무 자연스러운 생략이야. 힘이 세다의 주격조사, 돈을 받다의 목적격조사, 앞에 서다의 부사격조사 생략해도 자연스러워. 힘 세다, 돈 받다, 앞서다. 괜찮지? 그리고 부사의 부사가 나오면 당연히 자연스러워. 곧잘, 이리저리, 깡충깡충.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것은 꼭 5번째. 그러니까 조사가 생략됐다고 해서 비통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사나 용언을 수식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잘 나다, 못 나다, 가로를 맞다가 아니라 가로를이라는 조사가 와서 체연의 조사 생략의 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로가 맞다를 수식하는 가로는 부사입니다. 그럼 비통사를 봐서는 있어야 할 애를 생략시킨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 생략을 비통사로 풀어오는데 비통사의 조사 생략은 아니다. 조사 생략은 통사다. 자연스러운 생략이다. 비통사는 과형사형 전성어미가 없이 체연을 수식하는 거야. 이게 뭔 일이래요? 덮은 밥 해야 되는데 덮밥. 접은 칼, 접는 칼 해야 되는데 접칼. 꺾은 새 해야 되는데 꺾새. 감은 발 해야 되는데 감발. 이러면 뭐다? 비통사 적성어야. 그리고 용언의 어간이랑 어간이 붙는데 연결어미가 없어. 이보다 비통사는 없을 거야. 오고 가다 해야지 오가다. 걷고 붙다 해야 되지 걷붙다. 날고 뛰다 해야 되지 날뛰다. 그리고 야씨 부사가 체연 수식한단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깜짝 놀라지 않을까. 부사가 용언을 수식해야지. 관형사가 체연을 수식해야지. 왜 부사가 체연을 수식한대? 라는 부술이 내리다가 아니라 부술 비가 내려본 거예요. 척척 해내다가 아니라 척척이 박사를 수식해버려. 반짝 거리다가 아니라 반짝 세일을 수식해버려. 이러면 뭐다? 비통사적 적성어입니다. 그럼 옆에 왼쪽 기둥에 보면 조사 생략과 어미 생략 있나요? 한번 보고 갈게요. 조사랑 어미는 모두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지만 결합과 분리가 쉬운 조사와 달리 어미는 우리말에서 생략하는데 조사는 진짜 뗐다 붙였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뗐다 붙였다의 분리성이 강하니까 단어로 인정을 했지만 어미는요. 어간 뒤에 붙어야지만 단어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미를 생략했다 이러면 비통사야. 조사의 생략은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시를 가볼까? 뛰어가다에 뛰가다라는 뛰어가다에 어에 연결어미가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 뛰놀라는 연결어미가 없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크집이 아니라 큰집하면 통사적 합성어. 덮밥이 아니라 덮은 밥 했었어야 되는데 덮밥 해버렸지. 비통사적 합성어. 힘이 들다의 조사 생략은 괜찮아. 통사적 합성어. 부술이라는 부사가 체연을 수식하네. 비통사적 합성어.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내리랑 잘 전달이 되었는지 2단계 1번 문제만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2단계 1번 문제. 나머지는 숙제로 하고